오늘은 하나 관할 중에 이제 남는 거 한 번도 입에 안 올렸지만 특별재판적 중에 25조의 관련 재판적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25조의 관련 재판적. 이것도 특별재판적이야. 근데 특별재판적 중에도 또 특이해. 말 그대로 관련 재판적이야. 이 특별히 재판적을 부여하고 있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상정하기를 지금 우리는 1대1 사건을 상정했는데 저번 때 선정 당사자 때문에 지금 심플한 사건을 설명하다가 조금 여러 명이 등장하는 상황 잠깐 또 들어갔는데 이 경우도 대상이 여러 개 등장한다든지 대상이 여러 개 등장할 때의 용어를 객관적 병합이라고 그래. 객관적이란 말의 그 쓰임새가 대상을 지칭하는 거야. 병합은 의미 알겠지. 합쳐졌어. 소의 객관적 병합, 객관적 병합 내지는 청구의 병합 이런 이야기를 해. 그래서 그런 병합의 경우를 이제 우리가 상정할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동일 당사자 사이에 대상 청구가 두 개 있을 수 있어. 253조 객관적 병합 그게 그거야. 왜 253조 객관적 병합이 고언절에 나오는지 봐봐. 248조부터 조문이 바뀌면서 제1심의 소송 절차, 소제기 이렇게 들어가는 48조, 49조 다음에 몇 조 지나면서 253조에 객관적 병합이 딱 나오냐면 소를 제기했는데 대상을 두 개로 냈다라는 상황을 거기서 이제 조문이 나타내주는 그런 조문이야. 청구의 객관적 병합. 뉘앙스 알겠지? 두 개의 사건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동일 당사 사이에 뭔가 분쟁이 두 건이 있는 거야. 그 두 건을 지금 내친 김에 같이 내는 경우야. 그걸 소의 객관적 병합이라고 그래. 한편 이 객관적과 대립되는 것을 공동소송이라고 그래. 공동소송은 다수당사자 소송이라고 또 하는데 조문은 이제 65조의 공동소송. 여러 명의 주체가 등장해. 원고면 원고, 피고면 피고해. 1대1 대상자가 아니라. 이거는 객관적 병합에 대비되는 용어를 쓴다면 주관적 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관적 병합이라고는 그렇게 잘 안 불러. 그냥 공동소송, 다수당사자 소송 이렇게 불러. 그래서 복수의 주체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였어서 그때 우리 이 교통사고를 전제로 한다면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을 때 그 피해자가 각자 낼 수도 있는데 한꺼번에 피해자로서 원고로서 낼 수가 있는 경우야. 거기서 그걸 공동소송이라고 하는데 계속 그런 용어가 나오니까 공동소송 전부터 여러분이 익혀야 될 용어 중에 이 공동소송 중에 통상의 공동소송이라는 용어가 하나 나오고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용어가 한 번 나와. 계속 나와. 그러니까 공동소송 속에는 필수적이라는 용어를 쓸 때 필수적은 뭐라고 그랬어? 필수적이란 말은 소송법에서 한 번도 안 가르쳐줬나? 우리 용어 구사가 필수적은 종래 용어로는 필요적이라고 또 하는데 반드시라는 의미로 일단 이해하면 돼. 반드시 공동소송으로 내야 되는 이런 영역이 있어. 필수적 공동소송. 어떤 경우냐면 여러 명이 공동으로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데 그 공동소유 중에는 공유가 있고 총유가 있고 합유가 있다는 걸 배운 바가 있을 거야. 민법에서. 그럼 공유는 각자 지분이 있고 각자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 공유자가 뭔가 분쟁이 터졌을 때 같이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은 없어. 각자 해도 돼. 자기 지분이라는 개념이 있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으니까 각자 해도 돼. 만약 문제가 터졌을 때 그 공동 소유의 대상이 뭔가 분쟁에 휩싸였을 때. 그런데 그런 공유에 비해서 총유나 합유는 특히 합유는 지분 개념도 없는 거고 아니 총유는 지분 개념도 없는 거고 합유는 지분 개념은 있지만 처분의 자유가 없는 거고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합유나 더 나아가서 총유의 경우는 합유나 총유의 경우는 어떤 그 대상 물건의 소유관계의 물건이 분쟁에 쌓였을 때 혼자 뛰어들면 안 되고 다 같이 뛰어들어야 돼. 뛰어들으려면, 하려면. 그러니까 합유나 총유의 경우는 그 합유자, 공유자가 다 같이 소송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용어 사용에서 필수적이란 이런 개념이 등장할 수 있는 영역이야. 그러니까 간단한 예 중에 공동 소유 중에 공유는 필수적이 아닌 원칙적으로 물론 합유 경우도 다 같이 할 필요 없다든지 예외는 있지만 하여튼 원칙적인 틀은 공동 소유 중에 공유는 각자 해도 되니까 소송에서도 그냥 개별적으로 하겠다는 걸 말리지는 않아.
다만 같이 한다는 개념이 없는 건 아니야. 같이 했을 때 그런 경우라면 공동소송 쓸 수는 있어. 그러니까 그런 영역이 일반적인데 특별히 반드시 해야 되는 영역이 필수적 공동소송 영역인데 예컨대 합유, 총유 이런 걸 일단은 이해해 두라는 거지. 그러니까 공동소송에도 통상의 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이 있다. 이런 정도 개념만 일단 알아둬. 지금 복수의 주체, 그다음에 대상으로 객관적 병합을 미리 알아둬야 되는 거는 1대1로만 설명이 되면 천천히 그때 가서 해주면 되는데 계속 소송법은 복잡해서 앞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래도 어떻게 설명하는 게 가장 덜 뒷얘기를 안 끌었으면서 해갈 수 있느냐? 안 할 수는 없어. 그런 체제를 계속 고민을 했기 때문에 내 기본 강의 책은 조금 다른 책하고 편별이 틀린 게 그나마 나는 최대한 앞에서 그런 걸 안 쓰면서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완벽하게는 못 해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조금씩 해야 돼. 그때 선정 당사자 얘기가 또 불쑥 나오는 바람에 공동소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 여러 명의 당사자가 원고면 원고, 피고면 피고 사이에 등장할 수 있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 그 자들 가운데서 선정 당사자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임의적 소송 담당의 예의다까지 설명을 했어. 그런 경우가 이제 공동소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여러 명의 소송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오늘은 객관적 병합으로 둘 사이에 X와 Y 둘 사이에 청구가 1의 청구가 있고 2의 청구가 있는 이런 경우. 둘 사이에 대여금 반환 청구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이 빌려준 돈 갖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뭔가 파손하거나 뭐 폭행을 하거나 해서 손해배상까지도 아예 이런 청구를 주장하면서 지금 법원에 분쟁 해결을 구한다든지 했을 때 대여금 청구라는 하나의 사건과 손해배상 청구라는 또 하나의 사건이 병합해서 지금 한 소송의 소장에 사건 두 개를 낸 것을 객관적 대상을 병합했다. 청구가 병합됐다. 이런 개념을 쓰는 거야. 아까 253조에. 이런 상황이 있어. 지금 뭘 이제 이런 복수를 얘기를 하냐면 아까 말한 이제 관할 때문에 그 유리창 파손 사건에서 상대방 가해 차량 운전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혹시 또 하나 피고로 등장시킬 수 있는 상황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하나 무슨 얘기를 한 바 있지? 그 가해 차량 운전수 말고 혹시 타깃을 사용자 책임의 요건이 뭐 충족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그런 틀에서 그 트럭을 고용해서 무슨 일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를 상정한다면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지. 그 경우는 이제 X가 피해자가 그 운전한 사람, 운전자와 사용자를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에 객관적 병합은 공동소송에 이미 내재돼 있어. 이 경우는 사람별로 하나 청구가 지금 주체가 둘 나와서 조금은 굳이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분해하면서 볼 필요는 없지만 객관적 병합은 내재되어 있어. 두 개의 사건이 있어. 똑같은 손해배상 청구지만 하나는 Y1에 대한 청구고 하나는 Y2에 대한 청구니까 객관적 병합은 공동소송의 경우라면 객관적 병합은 이미 내재되어 있어. Y1, Y2에 대한 공동소송이고 이 두 사람을 같이 묶는 게 반드시 요청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필수적 공동소송은 아니고 통상의 공동소송이야. 통상의 공동소송. 65조 이하의 공동소송. 이 경우에 무엇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냐면 트럭은 사는 사람 주소지가 천안 사람으로 천안이었다고 치는데 실제 그런 것을 운영하는 회사는 본사가 수원에 있다고 쳐봐. 수원에 회사가 있다고 쳐봐. 본사든 뭐 했던 그 회사가 조직이. 그랬을 때 지금 수원으로 했는데 아예 그럼 서울에 있다고 쳐봐.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를 서울에 있다고 쳐봐. 그러면
아까 말한 전제는 내가 서울서 내고 싶지 천안 가고 싶지 않은데 여러 가지 특별재판적도 쓰는데 뭐 하나 또 카드를 쓸 수 있냐면 그렇게 특별히 부여되어 있냐면 사용자 책임으로서의 회사는 서울에 있으니까 아까 수원이라고 한 걸 다시 바꿔서 이거는 수원으로 해봐 아니, 서울로 해봐 수원으로 해도 뭐 상관없는데 하여튼 내가 지금 서울을 기준으로 서울에 내려고 하는데 거기는 서울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으니까 서울에 낼 수 있는데 지금 가해 운전수 부부는 천안에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 천안 아니면 물론 의무이행지 지금 무시하고 의무이행지는 무시하고 피고의 보통재판적을 전제로 내는데 천안 가서 낼 때 천안에 보통재판적이 없는 이 서울에 사무소를 둔 회사가 한편 서울에 소송을 내는데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내는 김에 천안 사는 사람까지 공동피고이기 때문에 끌려 들어오는 경우를 관련 재판적 그런 경우야. 관련 사건으로 특별히 재판적이 부여됐다. 이해되겠어? 용어? 관련. 두 개가 관련 사건으로. 그러니까 원래부터 관련 재판적을 상정하지 아니한 채 각각 A라는 법원에 관할이 나온다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는 관할에 A 법원에 나오는데 한편은 A 법원에 안 나온다라고 전제했을 때 같이 싸잡아서 A 법원에 있게 하는 제도가 관련 재판적이라는 거야. 원래 그냥 각각 그 법원에 관할이 나올 수 있다면 굳이 관련 재판적 카드를 쓸 필요는 없는데 어떤 A라는 법원에 위에서 친다면 1번 청구가 A라는 법원에 관할이 있는데 2번 청구는 관할이 있을 뭐가 없어. 밑에 공동소송에서 이 Y1에 대한 청구는 A라는 법원에 관할이 나올 수 있는 뭐가 있는데 Y2라는 사람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같이 싸잡아서 A라는 법원에 내도 되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25조의 관련 재판적이다. 25조의 관련 재판적이다. 이해되겠어? 그럼 31조가 또 가서 봐봐. 25조를 배제하고 있어. 관련 재판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끌려 들어오면 전속 관할이 무색해지잖아. 그 사건 내지 그 사람의 그 청구, 그 사건은 어디서 하라고 했는데 관련 재판적 때문에 딴 사람 거에 싹 묻어가 버리면 반드시 거기서 하라는 게 무뎌지니까 31조가 25조를 배제하는 조문이 나오고 있어? 안 나오고 있어? 31조를 보면. 그렇죠. 25조 배제되는 이유 알겠지? 응? 관련 재판적 개념 알았어? 지금 관련 재판적? 응? 그러니까 이 카드를 쓸 수 있는데 다만 오해하지 말 것은 A라는 법원에 1번 청구 자체도 A라는 법원에 있고 2번 청구도 A라는 법원에 있을 수 있으면 보통 재판적인데 특별 재판적이 나올 수 있으면 관련 재판적 카드를 쓸 필요는 없어. A라는 법원에 그 자체로 나올 수 있으면 밑에 공동소송에서 Y1이라는 사람이 A라는 법원에 나올 수 있고 Y2 자체의 사건의 내용상도 A라는 법원에 나올 수 있으면 관련 재판적 카드를 쓸 필요는 없지. 그죠? 그렇지. 그렇잖아. 여기까지 됐네.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관련 재판적이 이해됐네. 그치? 근데 이제 이거는 또 머리를 쓰는 것도 변호사답게 생각하기. 지금 기본적으로 내가 돈 빌려줬다든지 하고 있는데 뭔가 계약상 뭐 돈 받을 게 있는데 영수를 상대로 그럼 철수가 이렇게 말하면 더 썰렁한가? 하여튼 영수를 상대로 원래는 0이어야 되는데 0이 철수와 0이 아니냐? 미안 계속 이상 계속 좀 유치원 초등생 그걸로 가니까 영수를 상대로 내가 하는데 혹시 주소지가 원래 어디니? 경기도 화성시요. 화성이면 수원이냐 평택이냐? 만약에 수원 정도 평택에 가깝나 수원에 가깝나 안산에 가깝나 모르겠다. 하여튼 수원이야 수원. 수원의 경우인데 수원의 경우에 내야 되는데 내가 영 불편해.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서울에 낼 수 있는 사람을 하나 관련 재판적을 의도해서 서울을 타깃으로 할 수 있는 사람 하나 끌어들여서 영수를 서울로 끌어들여.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는 사용자 책임이란 그 어떤 법적으로 이길지는 모르지만 그게 있는데 지금은 그런 뭐 그거 없어. 없는데 그래서 서울 사는 어떤 사람을 그냥 갑자기 내가 말도 안 되는데 연대 보증을 섰다고 하면서 영수의 연대 보증을 철수가 섰다고 하면서 철수를 중심으로 서울로 내고 영수를 끌어들여. 그런 식의 테크닉도 쓰는 거야. 원래 관할을 갖다가 이 관련 재판적을 끌어쓰기 위한 기준을 하나 괜히 만드는 거야. 서울의 어떤. 근데 아까 사용자 책임은 나름대로 어떤 근거에 한 거지 관련 재판적을 염두에 둔 건 아니고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건데 지금 아예 관련 재판적이라는 카드를 써먹기 위해서 하나 기준점을 생으로 막 만들어내는 거야. 완전히. 원래 뭐 법률관계도 없는데. 어? 그래가지고 뭐 연대보증인이 누구 철수가 있었다. 뭐 하면서 철수는 서울에 낼 수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철수 상대로 내. 그럼 영수도 공동소송인으로서 관련 재판적으로 서울에 와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어. 이 경우도 굳이 이제 반박하는 쪽에서는 무리수를 두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게 신이치게 따져볼 수는 있지. 응? 어떤 법률관계를 말도 안 되는 법률관계를 하나 설정해 놓고 그 사람 타깃으로 할 수 있는 관할을 기준으로 해놓고 실제 사람을 끌어들이는 식으로 25조 카드를 이용하는 거야. 관련 재판적 카드를. 어? 이런 건 지금 교과서에 안 나와. 그냥 계속 테크닉이지. 어? 계속 머리를 쓰는 거야. 누워가지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변호사가 되면 의뢰인의 변호사는 돈 받을, 착수금 받을 때만 제일 좋은데, 그 뒤에는 이제 법정 가고 막 국리를 하는데, 인간의 그가 승부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 변호사 같은 경우는 더더욱 어떤 성취감이나 이런 게 높으니까 계속 생각해. 그러니까 되게 스트레스야. 어떻게 본다면 변호사라는 게 계속 그냥 어떻게 본다면 그냥 형식적으로 대리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 돈을 받아서 또는 나중에 성공보수라는 또 다른 돈이 따라오니까 그런지 몰라도 계속 생각하게 돼. 여러분 계속 생각하는 거야. 이제 뭐 자다가도 생각하고 요 사건만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이겨야 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성취 그런 게 기본적으로 이 변호사 같은 경우는 높아. 물론 돈도 따라오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 관할 같은 경우조차도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과서에 없는 막 그런 일종의 편법이 난무하는 거야. 편법이. 응? 편법이. 계속 변호사의 역할은 그런 말도 있잖아. 교도소에 담벼락을 올라탄 사람이다. 무슨 얘기야, 그러면? 막 불법과 편법과 그 어떤 정식의 법적 절차를 줄타기를 하다가 아차 싶으면 감옥 간다는 얘기야, 그게. 지금, 교도소 담벼락에 올라앉은 사람이라고 표현해. 그럼 내가 지금 그냥 막 지어낸 게 아니라 그런 격언 비슷한 게 있어. 딱 그냥 깜빡 가야 돼. 그럴 정도야. 요새는 막 그런 변론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개인적인 개인적이 저지를 수 있는 범행보다도 더 악질적인 게 막 나타나고 있어, 요새는. 그건 변호사로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개인적으로 나오는 거고, 또는 변호사의 어떤 업무가 이제 돈 버는 게 쉽지 않으니까 무리수를 둔다든지 하는데, 지금 말하는 건 어떤 자기의 정상적인 변호사로서의 대리랄까, 변론, 변호, 이런 영역에서 막 줄타기를 한다. 그런 표현이지. 그래서 자칫하면 깜빵 가야 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여튼 민사적인 이런 영역에서 계속 그런 테크닉 구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특정한 법원의 관할을 창출을 하려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나왔을 때 극단적인 경우는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 탁 청구 피고로 내세워서 이걸 거는 거야. 그렇게 해서 관련 재판적으로 이쪽을 설정하는. 그러니까 주소를 서울로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네게 연대보증인이었다. 연대보증으로 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다만 국어교과서에 철수가 영수랑 이름이 다시 설명에 실패. 뭔가 말도 안 되는 얘기 갖고 저렇게 해가지고 국어교과서에 등장하는 사람이 연대보증이었다. 진짜 말도 안 되네. 그렇게 내세워. 그런 거 가지고 딱 엮어. 그러면 법원은 어떻게 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기 위해서 둘 다 불러야 되고 관련 재판장에 걸려서 와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황당하지, 이쪽에. 그때 이제 신의 측이라든지 그게 말도 안 된다. 이송 신청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카드가 등장은 해야지. 그쪽이 끌려가서 해야 되는 게 싫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런 능력. 그래서 오늘 이렇게 25조의 관련 재판약까지 일단 이야기를 했어. 그것도 특별재판적 중에 하나야. 25조 이런 등등. 그렇게 해서 쭉 특별재판적이 너저분하게 있어. 내가 그때 한번 얘기했지. 왜 조문을 이걸 조금 이렇게 압축적으로 정리정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한 게 있지. 너무 막 2조부터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게 막 33조 막 이런 데까지 와 있잖아. 그제? 그러니까 너무 너저분해.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른 조문처럼 뭐 이렇게 좀 더 그런 걸 뭐라고 그래? 이렇게 결합 좀 시키고 하면 좀 한 5조문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지금 20조 이상 너저분하게 있는 걸. 그치? 합치고 하는 건 나름대로 그렇다고 뭐 다 합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이 공통점이라든지 본질의 어떤 속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춰서. 알겠지?